결혼 4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그동안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좋은 아내, 좋은 엄마, 며느리로서 흠잡히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시간 속에는 나라는 이름이 점점 지워지고 있었다. 남편은 늘 말이 적었다. 말없이 퇴근하고, 말없이 밥을 먹고, 말없이 잠자리에 들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수없이 말을 삼켰다. 오늘 하루 어땠냐고, 내일은 뭐 하고 싶냐고, 그런 사소한 말들이 목구멍에서 막혀 내려가지 않았다. 처음엔 성격이 원래 저런가 보다 생각했다. 결혼 초엔 나도 그 무뚝뚝함이 든든하게 느껴졌으니까. 말은 없어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세월이 쌓이면서 알았다. 그건 표현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애초에 표현할 마음이 없었던 거였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남편은 회사에서 돌아와 평소처럼 말없이 밥을 먹었다. 나는 고등어 조림을 조금 짜게 했나 싶어 조심스레 물었다. 입맛에 안 맞지요? 그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짜다. 그 한마디로 식탁 위의 공기가 식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그 한마디가 마음을 수없이 베었다. 그날 밤 남편은 늘 하던 대로 TV 앞에서 잠이 들었다. 소파에 기대어 코를 고는 소리가 유난히 거칠게 들렸다. 나는 조용히 그 사람 얼굴을 바라보다 거실 불을 껐다. 그 어둠 속에서 생각했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외로울까?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봤다. 회색빛 하늘 아래 작은 새 한 마리가 전깃줄 위에 앉아 있었다. 가만히 아무데도 가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 새가 나 같았다. 날개는 있는데 날아야 할 이유를 잃은 새. 딸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아빠는 요즘도 일찍 주무셔? 그렇지, 늘 그렇지 뭐. 엄마는? 잘 지내? 응, 잘 지내지. 나는 거짓말을 했다. 전화기 너머의 딸에게는 엄마가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남아야 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나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다시 침묵 속으로 돌아갔다. 살림은 늘 하던 대로 돌아갔다. 빨래를 개고 반찬을 담고 장을 보고 그 반복 속에서 시간은 쌓였다. 하지만 그 시간은 쌓인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 버린 거였다. 저녁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 같았다. 누군가 결혼 생활은 어때요? 묻는다면 나는 웃으며 대답했을 것이다. 무난해요. 하지만 그 무난이라는 말 안엔 정이 다 식었다는 의미가 숨어 있었다.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 없으면 내가 불편할까? 근데 이상하게도 머릿속엔 아니라는 대답이 떠올랐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문 앞에서 말했다. 많이 마셨어요? 좀. 그 한마디 뒤에는 늘 그렇듯 무겁고 답답한 침묵이 따라왔다. 나는 젖은 구두를 벗겨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뭐 하는 걸까? 밤이 깊어가는데 그는 또 TV 앞에서 졸고 있었다. 그 모습이 낯설었다. 같은 사람인데 이젠 내 인생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는 주방에 앉아 오래된 찻잔을 바라봤다. 결혼 기념일 선물로 받은 그 찻잔. 세월의 흔적이 묻은 금태가 벗겨져 있었다. 우리 관계도 그랬다. 빛나던 순간은 사라지고 남은 건 오래된 습관뿐이었다. 며칠 후 우연히 거울을 봤다. 거울 속의 여자는 낯설었다. 피곤한 눈, 늘어진 어깨, 그리고 웃음이 사라진 인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내가 이렇게 늙었다는 사실보다 그 얼굴에 아무 감정이 없다는 게 더 무서웠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혼. 아직 입에 담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단어가 서서히 자라기 시작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시간이 조금 더 흘렀다. 봄이 왔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길가에 핀 개나리조차 예쁘게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사라진 탓이라는 걸. 그날 딸이 집에 놀러 왔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딸이 분위기를 띄워보려 했지만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딸이 나중에 조용히 내게 물었다. 엄마, 아빠랑 싸우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싸울 일도 없어. 서로 기대할 게 없거든. 그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온 순간 가슴이 서늘했다. 기대할 게 없다. 그게 진짜 이혼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오랜 시간 눈을 감지 못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고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다. 그 빛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사는 게 사는 걸까? 사람들은 늙으면 고요해진다고 한다. 근데 나는 고요한 게 아니라 텅 비어 있었다. 다음 날 우연히 이웃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그분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언니, 요즘 너무 좋아 보여요. 남편분이 잘해주시나 봐.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냥 웃어 넘겼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눈물이 터졌다. 남들이 보기엔 평온해 보이겠지. 그러나 내 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아침 일찍 시장에 갔다. 오랜만에 혼자 나선 길이었다. 시장 입구에서 바람이 불어 머리칼이 흩날렸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시원했다.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걷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자유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집 밖으로 나갔다. 복지관에서 요가를 배우고 사진 동호회에도 가입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대화는 오랜만에 내 안을 환기시켜줬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그 사람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리모컨을 쥔 손, 무표정한 얼굴.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사람은 평생 이 자리에 있겠구나. 그리고 나는 이 자리에서 서서히 사라지겠구나.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처음으로 썼다. 이제는 나로 살고 싶다. 그 문장을 쓰는 동안 손이 조금 떨렸다. 40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위해 결심한 적이 없던 내가 드디어 내 이름으로 쓴 첫 문장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 사람에게 맞추던 밥상을 멈추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었다. 그 사람의 옷을 대신 다려주던 일도 그만뒀다. 처음엔 미안했지만 점점 후련해졌다. 내가 나를 돌보기 시작한 그 순간 세상이 조금 달라 보였다. 내 마음은 그때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이혼이라는 말은 아직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었다. 정이 아니라 그저 의무로만 남은 결혼 생활에 이제는 작별을 고하고 싶었다.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오히려 고요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내게 두려움보다 안도감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수없이 고민했지만 결국 나는 알았다. 남편 없는 삶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나답지 않은 삶을 계속 사는 게 두려웠다는 걸. 그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나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남편은 처음엔 내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눈을 크게 뜨고 내 얼굴을 바라봤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그 짧은 문장 속에 내 40년의 눈물이 다 담겨 있었다.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낮게, 차갑게 말했다. 갑자기 왜 그래? 다 늙어서 무슨 이혼이야.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다 늙어서. 그 한마디가 내 존재를 또 한 번 무시했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늙었으니까 이제라도 나답게 살고 싶어요. 그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나답게? 그게 뭐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식탁 위에 찻잔을 바라봤다. 그 안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이제야 진짜 나 같았다. 며칠 동안 집안 공기는 싸늘했다. 남편은 말을 걸지 않았고 나도 일부러 침묵했다. 그 침묵은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이제는 끝을 준비하는 고요 같았다. 그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더 슬펐다. 사랑이 식은 사람은 붙잡을 이유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걸 그때 알았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았는데 도장 몇 번 찍고 나니 법적으로 남이 되어 있었다. 서류를 제출하던 날 법원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하늘만 올려다봤다. 가을 하늘이 그렇게 높고 맑고 아프게 예뻤다. 이게 자유의 하늘일까? 아니면 상실의 하늘일까?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보다는 마침내 끝냈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집으로 돌아오니 이제는 남편의 신발이 없었다. 현관이 텅 비어 있었다. 그 자리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트였다. 이제 진짜 혼자구나. 그 말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가볍게 느껴졌다. 며칠 동안은 이상하게 모든 게 낯설었다. 밥상 앞에 혼자 앉는 것도, 밤의 조용한 집안도. 하지만 곧 익숙해졌다. TV 소리를 키울 필요도 없고 누군가 눈치 볼 필요도 없었다. 아침마다 커튼을 열면 햇살이 부엌에 쏟아졌다. 그 빛이 따뜻했다. 그동안 창문을 닫아두고 살았던 것 같았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낡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집이었다. 이사 첫날 창문에 새 커튼을 달았다. 그걸 치면서 속으로 말했다. 이제 여기가 내 세상이다. 가구를 고를 때도 식기를 고를 때도 처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걸로만 골랐다. 남편의 취향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작은 냄비에 된장국을 끓이며 스스로 놀랐다. 이렇게 맛있었나? 그동안 내 음식은 누군가를 위한 거였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맛이었다. 하루하루가 새로웠다. 새벽에는 공원을 걸었다. 하늘은 여전히 똑같았지만 그 아래를 걷는 나는 달라져 있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저 나로서 걷는 길이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다. 혼자 사시나 봐요. 나이에 맞지 않게 참 단정하시네요. 그런 말들이 들릴 때면 가슴이 쿡 찔렸다. 하지만 이젠 괜찮다. 그들은 내 인생을 모른다. 나는 내 길을 간다. 이혼 후 몇 달이 지나자 나를 조금씩 찾아주는 사람들이 생겼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 사진 동호회 사람들. 우리는 함께 꽃을 찍고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그 중에는 나처럼 늦은 나이에 홀로 서기를 한 사람들이 많았다. 언니, 처음엔 무섭지 않았어요? 그들이 묻곤 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무서웠죠. 하지만 견딜만 했어요.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한 채 사는 거였으니까. 시간이 흘렀다. 이혼한 지 2년째 되는 해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작고 떨렸다. 잘 지내냐? 응, 잘 지내. 그때 내가 잘못했나 봐. 그 말에 가슴이 흔들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제 와서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전 일기를 펼쳐봤다. 이제는 나로 살고 싶다. 그 문장을 다시 읽으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때의 나에게 고마웠다. 그 결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테니까. 요즘 나는 매일 작은 카페에서 글을 쓴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커피 향이 퍼지고 사람들이 오가며 웃는다. 그 평범한 소리가 이제는 내 행복의 배경음이 되었다. 가끔은 내 앞에 앉은 젊은 연인들을 보며 미소 짓는다. 그들의 사랑이 부럽지 않다. 그저 그들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를 뿐이다. 65년을 살아오며 나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아버지를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그런데 이제는 처음으로 나를 위해 하루를 쓴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다. 가끔은 외로움이 찾아온다. 식탁에 둘이 앉던 자리가 허전할 때, 저녁에 불 꺼진 집이 너무 조용할 때, 그럴 땐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는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인다. 괜찮아. 지금 이 고요는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야. 그 말을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 나이에 이혼하면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아니요, 그 나이에 안 했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이혼은 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남편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 사람도 자기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을 테니까. 다만 그 최선 속에 나는 없었을 뿐이다. 요즘 나는 작은 일에도 감사한다. 햇살이 좋은 날, 커피 한 잔이 따뜻한 날, 친구와 웃을 수 있는 날. 그런 순간들이 내 하루를 채운다. 사람들이 묻는다. 언니, 이제 뭐가 제일 좋아요?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아무한테도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게요. 그게 이렇게 큰 자유일 줄 젊을 땐 몰랐다. 나는 이제야 진짜 나로 산다. 이름도 호칭도 관계도 아닌 그냥 나. 지금 이 순간 내 숨소리 하나하나가 내 인생의 증거다. 누군가는 말한다. 너무 늦게 깨달은 거 아니냐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행복에는 정해진 때가 없어요. 단지 마음이 깨어나는 순간이 있을 뿐이에요. 그 순간이 내겐 65세 봄날이었을 뿐이다. 오늘도 나는 거울 앞에 선다. 수고했어. 그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건넨다. 이제 더는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그리고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이제야 나로 산다.